산해경 인류 최고의 미스터리 서적 400여 종의 기괴한 생명체들의 실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후 세상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되실 겁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신화라고 치부해온 기록 속에 현대 과학이 아직도 설명하지 못하는 진실이 숨어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영상 한편으로 우리가 배워온 역사의 경계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과연 진짜 역사였는가? 우리가 한창 땀 흘려 새벽을 깨우며 살던 1970년대 지구 반대편. 중국의 어느 고서 연구실에서 한 노학자가 낡은 책 한 권 앞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그 책은 지금으로부터 무려 2300년 전에 쓰였습니다. 종이는 바스러질 듯 낡았고 먹물로 새겨진 글자들은 수천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머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려진 생명체들을 보며 노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건 상상이 아니다. 누군가 직접 보고 기록한 것이다.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평생 고전을 연구한 학자가 그런 말을 남긴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그 책을 펼쳐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산해경. 산과 바다의 경전이라는 뜻을 가진 인류가 기록한 가장 기괴하고 가장 신비로운 고대 서적입니다. 오늘 이 채널에서 그 실체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7위. 산해경이란 무엇인가? 신화인가? 기록인가? 산해경은 중국 전한시대에 현재의 형태로 집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 원전의 뿌리는 기원전 2000년을 훌쩍 넘어 황제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설이 있습니다. 전체 18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지리정보, 생물기록, 그리고 신들과 괴물들의 이야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책이 오랫동안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사가로 꼽히는 사마천조차 산해경에 대해 그 기록이 너무 기이하여 감히 본사에 수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너무 이상하다고 선을 그을 만큼 이 책의 내용은 상식의 경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점이 오늘날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단순한 신화집이라면 그냥 흥미로운 예시이야기로 넘기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산해경에 기록된 지명과 지리, 정보 중 상당수가 실제 세계 지도와 놀랍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에 핸든 해리스라는 미국인 연구자는 산해경의 지리 기술이 아시아는 물론 아메리카 대륙까지를 묘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기 200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과연 이 책은 단순한 신화인가? 아니면 잊혀진 문명의 생생한 탐험 기록인가? 그 판단은 끝까지 보신 후에 여러분 스스로 내려주십시오. 6위. 지구 반대편 동물이 왜 기록되어 있나? 사라진 항해 문명의 흔적. 산해경 속 생물 기록을 현대 동물학자들이 분석하다가 기이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 등장하는 일부 생명체들이 당시 중국인들이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대륙의 동물들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산해경 남산경에는 꼬리가 3개이고 귀가 사람을 닮은 기이한 짐승이 등장하는데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남아메리카에 서식하는 특정 유대류를 묘사한 것일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기록에는 커다란 몸집에 뿔이 하나 달린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를 아프리카 코뿔소의 목격 기록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 생물들의 서식지로 기술된 방위와 지형이 실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지리 조건과 일부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 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마을 운동으로 온 마을이 들썩이던 그 시절에도 서울에서 아프리카 코뿔소를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300년 전 중국의 저술가가 그 동물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대로라면 그 시절 인류는 바다를 건너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산해경은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다른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대 항해의 역사가 어쩌면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지도에서 사라진 항로들이 이 낡은 서책의 행간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5위. 인면수신 유전자 혼합 생명체, 아니면 기억의 기록인가? 산해경에서 가장 섬뜩한 기록은 단연 인면수신의 존재들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졌으되 몸은 짐승인 생명체들. 이런 존재가 산해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어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가진 물고기로 그 울음소리가 갓난아기 소리와 같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신들조차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몸을 가진 것으로 묘사됩니다. 말의 몸에 사람의 얼굴, 새의 몸에 사람의 손. 이런 혼합 생명체들이 수십 종에 달합니다. 이것을 단순히 고대인의 상상력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이 마음에 걸립니다. 산해경의 저자는 이 존재들을 묘사할 때 일관되게 사실 기술의 문체를 사용했습니다. 어디에 살고 무엇을 먹으며 어떤 소리를 내는지,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를 찬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동물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박물학자의 방식으로 적었습니다. 상상의 존재를 기록할 때와 실제로 본 것을 기록할 때의 문체는 다릅니다. 산해경의 문체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현대의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는 일부 연구자들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인류가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유전자 편집 기술이 혹시 고대에 이미 누군가에 의해 시도된 것은 아닐까요? 물론 이것은 검증된 과학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이 산해경의 기록이 단순한 상상의 산물이라고 보기에는 그 묘사가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지나치게 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4위. 9개의 머리를 가진 뱀, 상류 공룡 시대의 목격자인가? 산해경 해외 북경에는 상류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9개의 머리를 가진 거대한 뱀으로 그 몸이 산 하나를 덮을 만큼 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류가 지나간 자리에는 물이 고이고 그 땅에서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류를 처치하기 위해 수차례 땅을 파서 묻었으나 묻을 때마다 땅이 함몰되어 그 자리가 거대한 연못이 되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이 정도 묘사라면 단순한 상징이나 비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무언가 실제했던 것에 대한 기억처럼 읽힙니다. 신화적 과장으로 보면 그만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고대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지적해왔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고대 문명에서 거대한 뱀 또는 용의 형상이 신화와 기록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티아마트, 북유럽의 요르문간드르, 아메리카 원주민의 깃털 달린 뱀 케찰코아틀, 그리고 동양의 상류와 용까지. 왜 서로 교류가 불가능했던 문명들이 하나같이 거대한 뱀을 기록으로 남겼을까요? 일부 고생물학자들은 혹시 인류의 조상이 실제로 지금은 멸종한 거대 파충류를 목격한 기억이 집단, 무의식 속에 남아 전 세계 신화에 공통적으로 투영된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부모님께 들었던 무서운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의 뿌리에는 언제나 실제로 있었던 어떤 공포가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인류 전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쉽게 닫히지 않습니다. 3위. 산해경의 지도는 실제 세계 지도였다. 2300년 전 인류는 지구를 알고 있었다. 산해경 연구의 가장 충격적인 지점은 바로 지리기술의 정확성입니다. 1980년대 중국의 지리학자 담기양을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이 산해경에 등장하는 산, 강, 바다의 위치를 현대 지도와 대조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 산해경 속 지명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 지형과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단순히 중국 내부의 지형이 아닙니다.
북아메리카의 로키 산맥, 중앙아시아의 알타이 산맥, 심지어 아프리카의 지형과 유사하다고 지목된 기록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미국 지질학자 드와이트 스테독의 연구에 따르면 산해경의 일부 지리기술이 북아메리카 서부 해안의 지형을 묘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1980년대에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일부 한국과 일본의 동양학 연구자들도 산해경에 등장하는 특정 해역과 섬의 기술이 동해 및 일본 열도의 지형과 일치할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던 그 시절 세계지도 한 장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국가 기밀이었고 함부로 복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2300년 전의 서적이 지구 전체의 지형을 담고 있다면 그것을 만든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온 세계 역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2300년 전 혹은 그보다 더 이전의 누군가가 이미 지구 전체를 탐사하고 기록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도에서 사라진 역사. 우리가 아직 발굴하지 못한 비밀이 이 낡은 서책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2위. 400여 종의 기괴한 생명체들 상상인가? 멸종동물의 목격담인가? 산해경 전체에 걸쳐 기록된 기이한 생물은 400여 종에 달합니다. 이 숫자 하나만으로도 놀랍습니다. 오늘날 국립자연사박물관의 표본 도감을 방불케 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묘사의 방식입니다. 산해경의 저자는 이 생물들을 마치 자연도감을 쓰듯 기록했습니다. 어디에 서식하며 무엇을 먹고 생김새가 어떠하며 어떤 울음소리를 내는지, 이 생물을 먹으면 어떤 효능이 있는지, 이 생물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신화적 존재를 상상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관찰하고 기록한 자의 문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비익조는 한쪽 눈과 한쪽 날개만을 가져 반드시 두 마리가 함께 붙어야 날 수 있다는 새입니다. 기린과 유사하지만 뿔이 5개 달린 짐승, 발이 4개이고 꼬리가 9개인 여우 구미호, 그리고 몸은 소인데 뱀의 꼬리를 가진 괴수까지. 일부 학자들은 이 기록들이 지금은 멸종했거나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제 동물의 목격담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19세기까지만 해도 서양 과학계는 고릴라의 존재를 아프리카 원주민의 과장된 미신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오카피, 코모도 왕도마뱀, 실러캔스. 이 동물들 모두 한때는 신화 속 존재로 여겨지다 실물이 발견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새로운 생물종을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구는 아직 인간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1위. 산해경이 감추고 있는 최후의 비밀, 인류 이전의 문명. 이제 가장 무겁고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산해경에는 신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제, 염제, 치유 같은 존재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에게 불과 농사와 의술을 전합니다. 이것만 보면 전형적인 신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산해경 속의 신들은 단순히 전지전능한 존재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서로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그들은 특정 지역을 지배하고 특정 기술을 독점하며 인간과 경쟁합니다. 더 주목할 것은 이 신들 사이의 전쟁이 단순한 신화적 서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지명과 전략, 그리고 결과를 수반한 역사적 기술의 방식으로 서술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보다 앞서 지구에 존재했던 또 다른 문명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산해경의 신들이 수메르 문명의 아눈나키 기록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눈나키 역시 인간에게 농업과 문명을 전수하고 인간의 유전자에 개입하며 서로 권력 다툼을 벌이는 존재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메르와 고대 중국은 서로 언어도, 문자도, 문화도 달랐습니다.
그 둘이 같은 구조의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두 문명 모두 동일한 실제 사건을 제각각의 언어로 전승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낳습니다. 만약 이 유사성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기 훨씬 이전, 이미 지구 위에는 우리가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또 다른 존재들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산해경은 그 역사의 마지막 조각을 수천 년 동안 우리 곁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책이 오랫동안 기이하다고 외면받아온 것은 어쩌면 그 안에 담긴 진실이 너무 무겁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우트로 시청자 참여 유도. 지금까지 인류 최고의 미스터리 서적, 산해경의 실체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2300년 전 기록 속에 아프리카와 아메리카의 동물이 담겨 있고 지구 전체를 묘사한 지리 정보가 들어있으며 현대 과학으로도 설명되지 않는 혼합 생명체들이 자연 도감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류 이전의 어떤 존재들에 대한 암호 같은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오며 당연하게 믿어온 것들,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 그 틀밖에 이런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영상은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산해경 속의 기록들이 만약 순수한 상상이 아니라 누군가의 실제 목격담이라면 그 목격자들은 과연 어떤 세상을 살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아직 발굴하지 못한 그 세상의 흔적은 지금 이 순간 지구 어딘가에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산해경에서 가장 실존했을 것 같은 존재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은 비밀을 캐낼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